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처음에는 매력적이고 특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조종하고 이용하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정서적 상처를 남깁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야 할 징후들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 대본에서는 그 징후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예시와 통계 자료를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감정적 착취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감정을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도록 만들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립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고 그들이 자신을 도와주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진정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감정적 착취를 경험한 피해자들은 자존감이 크게 떨어지며 그로 인해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종종 일방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필요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필요할 때만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며 그 외의 시간에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관계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며 그들이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요구를 경험한 피해자들은 극도의 피로감과 무력감을 느끼며 그로 인해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끊임없는 비판과 폄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비판하고 폄하하려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성과나 가치를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깎아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그것을 축하하기보다는 그 성과를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이 자신을 낮게 평가하게 만들고 그들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끊임없는 비판과 폄하를 경험한 피해자들은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고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약화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징후는 감정적 소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정서적 소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끊임없는 요구를 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지치고 소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그것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비난과 요구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그들이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통계적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감정적 소진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보고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장기적인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징후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가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들기 위해 외부의 지원과 관계를 차단하려 합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들과의 관계를 비난함으로써 피해자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고립은 피해자가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고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가 친구와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려 할 때 그것을 방해하며 그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더 큰 심리적 고통을 겪으며 그로 인해 트라우마가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징후는 가스라이팅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가 자신의 현실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적 조작 기법을 사용합니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이나 판단을 믿지 못하도록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르시시스트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한 말을 부정하거나 피해자가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은 피해자의 자아 존중감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을 경험한 피해자들 중 80% 이상이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되었으면 그로 인해 나르시시스트의 말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7번째 징후는 비판에 대한 과도한 반응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비판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며 그로 인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과도한 감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실수가 상대방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비판을 받을 때 극도로 방어적이 되며 그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8번째 징후는 상대방의 경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경계를 존중하지 않으며 그들의 사적인 영역에 침범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불편해하더라도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며 상대방의 감정이나 필요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혼자 있고 싶어하는 시간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등 그들의 개인 공간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이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르시시스트에게 더 많이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경계가 무시되는 경험은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의 자아 존중감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합니다. 9번째 징후는 끊임없는 질투와 소유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에게만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 과도한 질투와 소유욕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관심을 보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자신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할 때 그것을 비난하거나 그들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극도로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투와 소유욕은 상대방이 자신을 나르시시스트에게만 집중하도록 만들고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과도한 질투는 피해자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징후는 상대방을 끊임없이 조종하려는 행동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맞춰 행동하도록 만들기 위해 다양한 조작 기법을 사용하며 상대방이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그것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을 조종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행동이 반복될수록 피해자는 점점 더 그들에게 의존하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야 할 징후들은 매우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감정적 착취, 일방적인 관계, 끊임없는 비판과 폄하, 감정적 소진, 사회적 고립, 가스라이팅, 비판에 대한 과도한 반응, 경계를 무시하는 행동, 과도한 질투와 소유욕, 끊임없는 조종 등이 그 징후들입니다. 이러한 징후를 인식하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피해자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보호하고 외부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다시금 자신의 삶을 되찾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